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구에 있는 삼택이 숲에서 숲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숲해설가 홍지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네요. 오늘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아름다운 꽃모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름에도 우리 주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먼저 한여름에 꽃이 피어 있는 1, 2년생 아름다운 화초를 관찰하도록 할게요. 곽꽃이 피었습니다. 곽꽃을 보면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곽꽃 동료가 생각나곤 합니다. 곽꽃은 국화과 식물로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또한 곽꽃은 과부를 구한 꽃이라고 해서 곽꽃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백일홍은 다 아는 꽃이죠? 백일홍은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곤 합니다. 벌써 백일홍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금계국이 유채꽃처럼 화단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금계국은 황금색 꽃의 모양이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계란꽃이라고도 합니다. 번식력이 좋고 꽃은 열을 내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해열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양귀비꽃이 참 다양하게 피었습니다. 양귀비는 중국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꽃이 양귀비의 비길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양귀비라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재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화단 주위에서 자세한 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가 둥근 구근 식물 중에 지금 여름에 꽃이 피어 있는 식물입니다. 이 꽃은 원추리입니다. 백합과 구근 식물로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라곤 합니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꽃은 중국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알리움입니다. 원추리와 같이 백합과 구근 식물로 둥근 꽃 모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림 속에 속하는 종들이 무척 많아서 지구상에 700여 종이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도 13종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은 다 아는 꽃이죠. 국화과 식물로 다알리아라고 합니다. 꽃이 공채로 우아하고 정열적인 꽃입니다. 화해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해를 사는 단연생 초화를 함께 모았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가오라 베이비라고 하는 꽃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꽃은 나비를 닮았고 수술과 암술은 바늘을 닮아서 나비 바늘꽃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또는 분홍색 꽃이 피는 것을 홍접초라고 하고 하얀색 꽃이 피는 것을 백접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꽃은 부처꽃이라고 합니다. 습지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화로 부처님께 바치는 꽃이라서 부처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꽃은 너무나 예쁘죠? 왕꽃창포입니다. 무리지어 꽃이 피곤 합니다. 옛날에는 단오 아래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윤기가 나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4일이 단오여서 왕꽃창포가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이 꽃은 토풀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화라서 가시풀 또는 배암새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서식하며 50 내지 110cm 정도 자라곤 합니다. 이 꽃도 너무나 예쁘죠? 한잎세지라고 하는 꽃입니다. 강한 향이 나는 허브식물이며 꽃잎의 일부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듯 정열적인 입술처럼 보여서 한잎세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에서 들에서 한여름에 자생하는 야생초화를 모았습니다. 이 꽃은 다 아는 꽃이죠? 개망초입니다. 꽃이 모양이 계란을 후라이한 것과 닮아서 계란꽃이라고도 합니다. 키는 30에서 100cm 정도까지 자라고 외놈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풀로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들어왔다고 해서 망초라고 불렀으며
개망초는 더 안 좋은 뜻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꽃은 갱이밥이라고 합니다. 갱이밥은 고양이 밥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잎을 먹기도 했는데 신맛이 있어서 시금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꽃은 다 아는 꽃이죠. 달맞이 꽃입니다. 저녁까지 오므라들던 꽃이 밤이 되면 활짝 벌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엔 달맞이 꽃을 개량한 낫달맞이 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인가요? 인동덩굴입니다. 겨울을 살아서 넘어가는 덩굴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한 나무에 갓 피기 시작한 흰꽃과 져가는 노란 꽃이 같이 섞여 있는 두 가지 색의 꽃이 피곤 합니다. 그래서 금은화라는 이름이 붙여진 꽃입니다. 쓴바귀는 쌉싸리한 맛 때문에 먹는다고 합니다. 산에서 잘 자라고 50cm 정도까지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여름에 꽃이 피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모았습니다. 이 꽃은 남천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상록 활엽의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이 꽃은 병아리꽃 나무입니다. 원산지가 우리나라 꽃입니다. 이 꽃은 하얀 꽃이 병아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잎 넉장이 넉넉하게 벌어지면서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연약한 병아리 모습과 닮았다고 합니다. 이 꽃은 많이 본 꽃이죠. 수국입니다.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화인데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아서 둥근 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꽃을 완성하는 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쉬에리 마을의 작은 공원에서는 매년 수국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일본 원산으로 일본 조팝나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상용으로 식재하는 낙엽 팔력 관목의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높이가 약 1m 정도 자라며 주로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6월 한창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은 꽃은 작지만 너무나 예뻐서 사진을 게재하곤 했습니다. 앵두가 많이 열렸네요. 옛날에는 앵두가 가장 빨리 익었던 열매로 제사상에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좋아했던 열매입니다. 사진처럼 지금 빨갛게 익었습니다. 꽃은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한여름에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 위주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수 있는 영상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